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 결과 민주당이 모두 승리해 텃밭을 지켜냈습니다. 치열하게 접전을 벌였던 영광에서는 예상보다 큰 격차로 이겼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두 곳씩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인적 쇄신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등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남 영암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몬 트럭에 치인 여성 2명이 숨졌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접촉사고를 수습하러 차에서 내렸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사가 진호위의 권고를 전격 수용해 다음 주부터 본 협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을 예고했던 노조 측이 입장을 바꾸면서 생산 차질 우려도 덜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치러진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 결과 민주당이 후보들을 모두 당선시키며 텃밭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야3당이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주목을 받은 영광에서는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가 예상보다 큰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3강 구도로 예상됐던 영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장세일 후보는 41.1%를 득표해 1위에 올랐습니다. 2위 진보당 이석하 후보와의 격차는 10.4%포인트로 예상보다 컸습니다. 야3당 모두 화력을 집중했지만 지도부를 비롯한 현역 국회의원, 지방의원들까지 총력전을 펼친 민주당의 아성을 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영광 군민들이 주신 말씀 중에 민생을 살펴라, 지역 경제를 살펴라 하신 말씀들 바로 듣고 영광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곡성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조상래 후보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조 후보는 55.3%를 얻어 혁신당 박웅두 후보를 19.4%포인트 차로 꺾었습니다. 우리 곡성군 600여 공직자와 함께 그동안 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야3당이 치열한 승부를 펼친 선거전은 민주당의 텃밭 수성과 혁신당, 진보당의 약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당선자들은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은 직후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1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텃밭을 지키며 각각 두 곳씩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통령실에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당 장악력을 높였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부산 금정구에서 국민의힘은 당초 예상과 달리 야권 단일 후보를 22%포인트 차이로 이기며 압도적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해당 지역에서의 표 차이 13%포인트보다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을 요구하며 곧바로 당 장악력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에게 조롱당하고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태 정치를 쇄신하라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의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과 곡성 두 곳의 텃밭을 지켜낸 민주당은 야권의 대표로서 입지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며 대여 투쟁에 기세를 더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폭주로부터 민생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민주당이 더 분발하겠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당세 확장에 나섰던 조국혁신당은 새로운 대안정당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첫 술에 배 부르겠습니까? 모두 전국정당,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진보당은 영광에서의 30%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지지 기반을 더 넓혔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텃밭 민심이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한 거대 양당은 다시 국회에서 힘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전남 곡성 영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11.6 재보궐선거로 현재까지 16건, 23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격전지였던 영광에서 발생한 사건이 1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건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1.6 재보궐선거의 공소시효 기간은 내년 4월 16일까지입니다. 무안군이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의 발언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무안군은 지난 15일 강기정 시장이 시의회에서 무안군수가 막힌 행정을 하고 있고 경제 논리로 보면 2단계 KTX 노선을 무안공항을 경유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데에 대해 자기 반성이 없는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무안군은 특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군공항 이전에 찬성한 적이 없는데도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괴롭히고 있다며 더 이상 망언으로 국민들을 자극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몬 트럭에 치인 여성 2명이 숨졌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접촉사고를 수습하러 차에서 내렸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SUV를 들이받은 트럭이 도로 가운데 멈춰 있습니다. 바닥에는 부서진 차량 파편들이 나뒹굽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영암군 신북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몬 1톤 트럭에 여성 2명이 치였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앞서 발생한 접촉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량 밖에 나와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마을 분이신데 우리 집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가 그 스치는 접촉사가 약간 있었어요. 와서 때려버리더라고. 두 대를. 여자분 2분이 계셨는데 그 2분이 다 이 차에 맞아서. 이 사고로 60대 여성 B씨와 C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그 장날까지 코드만 보내주시면 전화도 하니까 안 믿었죠. 당연히 지금도 안 믿죠.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골길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나온 차하고 해갖고 관련 접촉사고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어둡고 그래서 전방을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경찰은 A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할 계획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순천과 고흥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들이 입건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해룡면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여성을 자신의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경찰서도 어제 저녁 6시 55분쯤 점안면 한 도로에서 갓길을 걷던 80대 여성을 자가용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공기업 직원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피해자들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다음 주 사측과 본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출 차량에 대한 생산 차질 걱정은 덜게 됐지만 임금 인상 등 입장 차이가 커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사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사내와 사회에서 한 번씩 번갈아 교섭을 개최하라는 진호의 권고를 따르기로 한 겁니다. 또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교섭위원 수와 시간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교섭위원 수의 경우 노사각 7명 이내, 지회 소속 조합원 4명 이내로 정했고 교섭 시간은 1일 4시간 유급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유럽 4개 국가에 수출할 캐스퍼 전기차 생산 차질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호위가 27일 이내에 교섭을 시작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임담협 교섭은 다음 주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임금 7% 인상, 2교대 근무 도입 반대, 잔업 특근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 반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지난 8일 GGM 노조는 찬성률 85.9%로 파업안을 통과시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로 창출된 일자리라 실제로 파업을 벌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GGM 노사가 다음 주 본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입장 차이가 커 다소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고울입니다. 전남대 병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비상 경영 체계에 따라 도입한 직원의 무급 휴가에 대해 질타를 받았습니다. 정우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정 갈등에 따른 병원의 손실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신 전남대 병원장은 자기 개발을 위한 무급 휴가를 진료량이 감소함에 따라 도입했다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강요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의정 갈등으로 올 상반기에만 35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큽니다. 광주광역시가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특별 교통대책과 경기장 노후시설 개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한국 시리즈 기아 타이거즈 홈경기 성공 개최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종합 지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계획안에는 우선 경기장 인근 도로 주차 전면 허용과 원정 관람객 편의를 위한 특별버스 무료 운행, 원정 경기 스크린 중계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올해 시즌이 끝난 뒤인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관람석과 테이블 등 노후 관람 시설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금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배추값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장김치 역시 구입이 쉽지 않은데요.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김치를 구입할 수 있는 광주 김치축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배추 한 포기 가격은 9,860원 선. 여전히 평년에 비해 50%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수요가 몰리면서 포장김치 역시 잇따라 품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김치축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중보다 저렴하게 김치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김치축제에서 판매되는 배추김치 가격은 1kg에 8,000원에서 만원 선. 지난해 축제보다 소폭 오르긴 했지만 1kg에 12,000~13,000원 선인 시중 포장김치보다 저렴합니다. 명인김치는 예년 수준인 15,000원 선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지난해보다 참여업체 수는 줄었지만 김치 물량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중에서 김치 구입이 어렵다 보니 물량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갈이나 열무김치 또 그런 것들이 다양한 김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3일 동안에 우리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김치를 공급하려고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광주 김치축제는 내일부터 사흘간 광주시청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력에 가족을 잃은 5월 어머니들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5월 어머니 집은 김대중 컨벤션센터 화해 갤러리에서 만든 한강 작가 축하 현수막을 21일까지 전시하고 대형 액자에 담아 한 작가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5월 어머니들은 한강 작가가 쓴 소설 소년이 온다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면서 노벨상 수상으로 세계 5.18의 진상을 알린 한 작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청 육상팀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5개를 포함해 모두 10개의 메달을 따내는 등 큰 성과를 냈습니다. 광주시청 육상팀은 오늘 경남 김해에서 폐막한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고승환이 200m와 400m 등에서 4관왕에 오른 것을 비롯해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등 모두 10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1600m 혼성 계주 한국 신기록과 남자 400m, 200m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는 기염도 토했습니다. 심재원 감독이 이끄는 광주시청 육상팀은 체계적인 훈련과 선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내 최고의 육상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혈액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광주 전남혈액원은 오늘 오전 헌혈의 집 충장로센터에서 개원 50주년 기념식을 열고 생명 나눔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데 힘쓴 헌혈 유공자 1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1974년 문을 연 광주 전남혈액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열흘 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이끌고 부상자 치료에 앞장서며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광주고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법률 자문한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 감찰 조사 여부를 밝히지 않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임수철 광주고검장 직무대리는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법률 자문을 한 광주고검 박철환 검사에 대한 조사나 징계 여부를 묻는 질의에 비공개 감찰이 원칙이다라고 답해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법사위원들은 광주고법과 지법 국정감사에선 5.18 민주화운동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액수가 법원마다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